신사고 여러분들 함수 파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두 집합 x가 있고 y가 있는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모두 고르래요. 이게 함수식만 보면 다 함수 같은데 이거 x라는 정의역과 y라는 공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요 안에서만 대응이 돼야 돼요. 이를테면 이제 y는 x제곱 같은 기역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은 제곱해서 가면 1에 잘 대응되고 0은 0에게 대응되고 1은 1에게 대응되죠. 그러면 모든 원소 x에 속하는 모든 원소가 y의 원소에 유일하게 대응되는 관계라는 걸 잘 만족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원조건과 올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거 기억하지? 그치? 얘네가 원조건이 뭐고 올조건이 뭔지 다 이해하고 계시죠? 그래서 기억한 함수가 맞습니다. 니은 볼까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은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0, 1, 2, 3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씌워서 1이 될 거고 거기다 1이 더해지니까 2에게 쏘고 있고요. 그죠? 2에게 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0 같은 경우에는 0의 절대값 들어가고 1 더해지니까 1에게 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은 2에게 또 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함수가 잘 맞습니다. 디귿 볼게요. 디귿 보시면 y는 x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1이 쏠 데가 없어요. 0은 0에게 1은 1에게 쏘는데 y는 x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올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그쵸? 그래서 모든 원소가 써야 되는 올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디귿은 함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함수식은 너무 우리가 아는 직선인데 정의역과 공역에 따라서 함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리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얼마 나오니? 3 나오네요. 마이너스 1은 3에게, 그리고 0은 1에게, 그리고 1은 1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1에게 쏘는 함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에요. 다음 중 1대1 대응 2번. 다음 중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고르랍니다. 항등함수는 뭐? y는 x죠. 상수함수도 하나의 값으로만 가야 되니까 여기서 디귿밖에 없어요. 자, 이제 1대1 대응 골라야 되는데 1대1 대응은 얘들아 일단 정의역과 공역이 나와있지 않지. 나와있지 않으면 그냥 모든 실수로 가정하고 푸는 거라고 했어. 그러면 2차 함수는 대표적으로 1대1 함수도 대응도 아닌 요런 하나의 x값에 y값에 두 개의 x값이 대응되는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했고요. 상수함수도 마찬가지로 이 2라는 함수값에 모든 x값이 대응되고 있으니까 하나당 하나 원투원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도 땡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직선 얘네는 1대1 대응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했으니까 기역과 니은입니다. 3번 다음 합성함수를 구하시오 이랬어요. f.g는 f.g g.f의 의미가 g에다가 f를 단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다. 왜냐면 여기 gx가 x 마이너스 x 플러스 6인데 여기 fx가 들어간 거잖아. 그래서 여기 fx가 들어간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3x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6 한 거라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8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2번은요. f.g인데 이거는 뭐냐면 g에다가 이제 f에다가 g를 담그는 거죠. 그러면 이게 f가 3x 플러스 2니까 얘가 3g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g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4가 됩니다. 16이 됩니다.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4번 함수에 대해서 f 인버스 5의 값을 구하시오. 여러분 이거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것보다는 이걸 구하려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1대1 대응의 의미가 여러분 있죠. 그래서 k는 유일할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 개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fk는 뭐가 될 거냐면 5가 될 겁니다. 즉 이렇게 원래 함수로 바꿔놓고 푸는 게 여러분 이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도 역함수 직접 구하는 일은 많이 없어요. 알겠죠? 원래 함수를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4k-3이 5가 되는 그런 k 값을 찾자. 5로 보내는 x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4k는 8 이렇게 될 거고요. k는 4라고 나올 겁니다. 그럼 이 x 값을 찾은 게 답이 되나? 네, 맞습니다. 얘를 이렇게 뒀었기 때문에 답은 4가 됩니다. 다음 5번 볼게요. 요걸 구하라. 여러분 이거 일단은 요 안에 거의 인버스는 부터 해결을 하면, 인버스는 자리를 바꾸고 각각의 인버스를 취하면 되죠. 근데 G 인버스의 인버스는 그냥 G니까 그냥 G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F를 한 다음에 이제 1을 대입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함수 간의 연산에서는, 합성이랑 연산에서는 결합이 성립하기 때문에 얘네 둘을 먼저 연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G 연산하고 F 이렇게 연산할게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여러분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연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항등 함수가 나온다고 했어요. 항등 함수가는 뭐냐면, 제가 항등 원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합니까? 왜 이제 뭐 이렇게 a 곱하기 1이 a가 나왔던 얘를 항등원이라 불렀잖아. 아니면 더하기에 대해서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뽑아내는 걸 항등원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함수 간의 연산에서도 그 합성이란 연산에서 항등원의 역할을 하는 게 y는 x 였어요. 그래서 여기다 x를 연산하면 그냥 f라는 게 나왔었잖아.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역함수의 의미는 뭐냐면 역원의 의미였죠. 이러면 y는 x 나오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신과 역함수를 연산하면 항등함수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항등함수에 어떤 걸 연산한다? 이거는 진짜 그냥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얘가 그냥 여기 부분이 아예 없는, 그쵸? 그러니까 얘가 항등함수가 되고 그거에 얘를 연산한 거잖아. 그러면 그냥 이거 자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구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럼 뭐 이제 뭐 끝났죠. F1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이너스 4고 이걸 G에다가 대입하면 되니까요. 그쵸? 그러면 G-4는 마이너스 8 플러스 9니까 답이 1이 됩니다. 자, 다음 6번으로 가볼게요. 두 집합 x가 있고 y가 있는데 x에서 g로 가는 함수 직선 하나 주어놓고 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상수 ab와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일단 정의역 그리고 공역을 그린 다음에 지금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4까지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럼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영역은 이 네모칸을 안에서만 놀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서 1대1 대응이 되는 건 요런 것도 1대1 대응이에요. 그쵸? 아니면 요런 것도 1대1 대응이야. 그치? 그런데 1대1 대응이 되는 가장 쉬운 함수는 제가 뭐라고 하냐면 직선이라 했어요. 그러면 얘가 직선이 되려면, 이 범위 안에서 직선이 되려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가는 직선이면 안 됩니다. 왜냐면 공역은 이거 전체인데 치역이 여기밖에 안 돼요. 선택받는 y값이 여기밖에 안 돼서 여기랑 여기는 선택을 못 받죠. 이러면 공역과 치역이 달라서 1대1 대응이 무너져요.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양 끝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직선이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고 3, 4를 지나면 되겠죠. 이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감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나오니까 플러스만 좋아하는 습관 제발 버리라고 했죠. 이렇게랑 3, 마이너스 2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이 둘 중에 뭘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A가 양수래요. 즉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 파란색을 따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3,4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3,4를 지나니까 4는 3a 플러스 b를 만족할 거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를 만족할 겁니다. 빼봅시다. 4a는 6, 따라서 a는 2분의 3이에요.
A가 2분의 3이면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원점 안 지날 수도 있어요. 이거 그림상 오류일 수도 있어요. 원점 지나나? 아, 안 지나죠. 네. 0,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여기 이쪽 지나야 되는데 제가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려가지고 그렇습니다. 7번. 두 함수 fx는 직선 하나 줬고요. g도 직선이네요. 근데 g 도트 f가 2x-3이고요. f-1은 1이랍니다. 이때 abc를 구하시오. 이랬습니다. 일단은 만만한 얘부터 좀 처리를 해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니까 요게 1 나온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 뭐 써먹었어요. 그쵸? 더 쓸 게 없어요. 이제 얘로 가볼게요. 이거는 그냥 아그로깡으로 합성해보면 되죠. 그러면 이게 fx 플러스 c가 되니까 얘가 ax 플러스 b가 fx고 여기다 c를 더한 게 돼요. 여기까지가 f라는 거죠. 그쵸? 여러분 합성 잘 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ax에다가 b 더하기 c 한 건데 이게 2x-3이래요. 그럼 누가 봐도 a는 2인 것 같아요. a가 2면 b 나왔죠. a가 2면 b는 3이겠죠. 그리고 c는 얘가 3이니까 c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네, 그래야 마이너스 3이 되니까요. 네,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8번. 두 함수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f.g랑 g.f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쵸?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얘네 둘은 다른데 이것도 항상 다르다 이건 아니라고 했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르지 어느 순간 같아질 수 있어요. 항상 같아야 교환 법칙이라고 말하는 거고, 오케이? 항상 같진 않고 언제는 같고 언제는 안 같으니까 항상 같다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나?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g.f와 f.g를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계산해 볼게요. 이거는 마이너스 gx 플러스 2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x가 아니라 마이너스 2x 플러스 k 플러스 2죠. 그러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g.f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g에다가 f를 담그는 거죠. 그럼 얘는 f가 이거였으니까 g가 이거였으니까 2fx 플러스 k가 되고요. 얘는 2배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고 여기 k까지 더한 거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요. 플러스 4네요. 그쵸? 그래서 요 두 녀석이 같아야 돼요.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이겠죠. 자, 그 다음 9번 볼게요. fx 이렇게 생겼고 gx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 만족하는 1차 함수 hx 찾으래요. 1차 함수란 힌트를 줬기 때문에 hx를 ax 플러스 b라고 한번 더 봅시다. 그러면 f라는 f에다가 h를 합성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ax 플러스 b가 되고 여기다 3까지 더하는 게 되겠죠. 근데 요 녀석이 2ax가 되고 2b 플러스 3인데 얘가 gx가 되었으니까 얘가 3x가 돼야 되고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a는 2분의 3이고요.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hx의 정체는 1번에서는 2분의 3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h.f가 g가 되도록 해라. 이거는 이제 h에다가 이거 2번 f를 담거라 이거니까 어떻게 되니? a 2x 플러스 3에다가 b까지 더하면 2ax 되고 3a 되고 b 되는데 요 녀석이 3, 요 녀석이 1이 되라는 얘기죠. 그러면 a는 똑같이 2분의 3이 되고요. 얘가 2분의 9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이어야겠네. 그치? 그래서 여기서 hx는 2분의 3x 마이너스 2분의 7. 네.
a가 2분의 3이고 b가 마이너스 2분의 7 나오니까요. 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10번. 함수 a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기울기는 0이 아니래요. 그 녀석이 역함수라고 했는데 약간 이런 날카로움도 있었으면 좋겠어. 일단은 정의역, 공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걸로 보아. 얘는 정의역과 공역이 그냥 모든 실수예요. 그러니까 직선이 이렇게 생겼든 이렇게 생겼든 기울기가 0이죠. 0이 아니랬죠. 기울기가 0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x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이런 상수함수가 돼버려요. 상수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역함수라는 워딩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날카로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렇게 됐는데 g랑 g 역함수가 똑같대요. 이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랬습니다. 이거는 역함수를 직접 한번 구해볼까요? f 인버스의 x를 구하기 위해서 이거 그냥 y는 ax 플러스 1이라고 두고 이게 원래 함수입니다. 그럼 이거의 역함수를 한번 구해볼게요. 역함수는 x랑 y를 자리 바꾸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y는으로 정리하면 돼서 y는 이렇게 되고 일단 이렇게 할까요? 자, 그 다음에 y는 a분의 1x 마이너스 a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요게 원래 함수랑 똑같아야 돼요. 그럼 우린 두 가지 힌트를 얻는데 첫 번째는 a와 a분의 1이 같아야 돼요. 그쵸? 그럼 여기서 a제곱이 1이라고 나오고 a는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겠죠? 그쵸? 그와 동시에 두 번째로 얘도 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a분의 1이 같아야 되니까 a는 1일 수밖에 없네요. 그럼 이거 둘 다 만족하려면 a는 1이 됩니다. 됐나요? 쏘리. 뭐 한 거지? 아, 오케이. 여기 얘가 1이 돼야 되죠? 죄송해요. 얘가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1이 돼야 되죠? 그냥 1.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 나와서 둘 다 만족하는 건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11번으로 가볼게요. 두 함수 fx가 있고 저렇게 돼 있는데 다음에 값을 구하시오. 자, 요거는 f의 f-1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f-1은 여기다 대입하면 되니까 4라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f4가 되거든요. 근데 f4는 다시 한번 대입할 때 여기 들어가니까 이게 9라는 값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인버스를 구하라고 했는데 f 인버스의 1을 직접 역함수를 구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을 k라고 둬요. 그럼 우리는 f에다가 k 넣었을 때 뭐가 나온다? 1이 나오고 이 k는 유일하다. 왜냐면 1대1 대응이니까 여러 개 나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k를 어디다 넣어야 1이 나올까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일단 위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k를 만약에 여기다 넣어서 1이 나오려면 k가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근데 k는 x값이죠. x값. 우리가 여기다 넣은 x값이잖아. x값. 그러니까 우리가 k가 양수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여기다 넣은 거거든. 근데 k가 마이너스 4라는 모순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k가 음수구나. 음수여서 여기다 넣어서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가 1이구나.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k제곱이 4라는 식이 나오고 k는 2거나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음수라는 이게 조건이 있었으니까 x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 2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은 마이너스 2다. 그래서 답이 7이에요. 12번 집합 x는 1, 2, 3이고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대요. 근데 그 함수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이랬습니다. 요거는 f 인버스에다가 g 인버스의 1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역함수의 의미를 이렇게 함수 그림 나왔을 때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얘는 뭐냐면 1로 보내는 x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좀 어려우면 이렇게 g 인버스의 1을 구하고 싶으면 이거 a라고 해볼게. 그러면 g의 a가 1인 거야. 즉 1로 보내는 x 값을 찾으라는 거지. 누가 1로 보내냐면 지금
3이 1로 보내고 있죠. 그래서 이 A 값이 3이에요. 그래서 이 F 인버스 안에 들어가는 얘가 3이구나 이렇게 찾은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그러면 F 인버스의 3을 구할 건데 F 인버스의 3을 구할 건데 이것은 3으로 보내는 X 값이죠. 그래서 사실 1이거든요. 이게 빨리 보였으면 좋겠네. 그래서 F1이 3인 거잖아, 얘들아. 그래서 여기까지는 1이야. 얘가 1이야, 1.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얘는 F 인버스의 G3이거든요. G3은 그냥 편안하게 3이 누구한테 보내냐면 1한테 보내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F 인버스의 1이에요. 자, 그럼 얘는 뭐냐면 1이 누구에게 쏘고 있냐는데 2잖아요. 그래서 답이 2거든. 근데 이게 빨리 안 보이면 헷갈리면 얘를 뭐 B라고 둬. 그럼 FB가 뭐인 거야? 1인 거잖아. 이런 B는 유일하고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1에게 보내는지 보니까 2가 1에게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B가 2예요. 얘가 2구나. 그래서 1 더하기 2에서 답은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함수가 되게 어렵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랬습니다. 일단 x에 99를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잘 봐 얘들아. f제곱 이런 거 있지. 정식적인 기호에서 이런 건 없어. 그냥 교과서에서 언급하지 않거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야. 알겠지? f제곱은 뭐냐면 f랑 f를 이렇게 합성한 거래. 그 다음에 f세제곱은 뭐냐면 f제곱과 f를 합성한 거래. 맞나요? 아니죠.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 f에다가 제곱을 합성한 거라고 했는데 얘네 둘이 다르기 때문에, 그쵸? 이거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아서 이거 함부로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쵸? 뒤에다가 합성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서만큼은. 어떤 문제는 앞에다가 합성하고 여기 없을 수도 있어. 알겠지? 그거 잘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아무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럼 일단은 우리 F99를 한번 구해봅시다. F99는 홀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겠죠. 그쵸? 그럼 여기다 들어가면 이게 99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50이 나와요. 굿. 됐나요? 자, 그러면 F제곱의 99는 뭐냐면 F에다가 F 합성한 거에 199를 넣은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F99. 그러니까 뭐냐면 50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F50이에요, F50. 근데 50은 짝수에서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5가 나옵니다. 그럼 F세제곱의 99는 뭐냐면 F제곱을 합성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F제곱 99가 되거든요. 근데 F제곱 99가 우리가 위에서 25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냥 F25예요. 그럼 25는 홀수라서 또 여기 들어가요. 여기 25가 들어가면 13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했을 때 언제 1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최초로 1이 언제 나오는지 한번 보면 됩니다. 자, 봐볼게요. 13까지 왔으니까 4까지 가봅시다. F4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죠? F에다가 F 세제곱을 합성한 거니까 결국 F13일 거예요. 이 13이 그대로 들어가는 거지. 그럼 얘는 홀수니까 여기 13이 들어가면 7 나와요. 7. 그럼 F5는 F에다가 F4를 합성한 거니까 F7이거든요. F7은 얼마냐면 이것도 홀수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4가 나오네요. 4. 그럼 F6은 거의 나온 것 같아요. 점점 줄어들어요. F5 합성한 거니까 F4여서 짝수니까 위에 들어가서 답이 2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F7 했을 때 이 2가 짝수라서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1이 짝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1이 되는 그 최소인 자연수 n은 7이 됩니다. 7번 합성하면 나와요. 자, 다음 14번. x 집합이 0부터 2까지래요. 이때 다음을 그리시오 이랬어요. 이게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법을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거를 잘 익혀 놓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이걸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x는 0부터 2까지 움직이는데 그때 g를 한번 거쳐서 f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럼 봐봐. 지금 여기 보면 g의 관찰 상태를 볼 건데 g가 지금 1에서 한번 꺾여요. 그래서 x를 0부터 1까지 보고요. 그리고 1부터 2까지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볼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x 입장에서 0부터 1까지 움직일 때, 그치? g라는 녀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요. 그걸 fx를 이 y 값을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0부터 1까지 이렇게 움직일 때는 0부터 1까지 이렇게 움직인 거잖아, f의 입장에서. 그러면 g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움직인 거야. 즉 1에서 출발해서 0으로 떨어진 거야. 이거 0이 작고 1이 크니까 이렇게 써야지 하시면 안 돼요. 이 방향성이 되게 중요해요. 1에서 출발해서 0으로 간 거야, 이렇게 g는. 오케이? 그럼 g라는 녀석이 함수 f 입장에서 보면 약간 정의역 느낌인데 얘가 1에서 0으로 움직인 거거든? 그럼 f는 1에서 0으로 어떻게 움직이냐면 1에서 0으로 이렇게 움직인 거야. 얘가 g거든요. 그럼 그때 함수는 2에서 출발해서 쭉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디까지? 0까지. 2에서 해서 0까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x가 0에서 1까지 움직일 때 x가 0에서 1까지 이렇게 움직일 때 f는 최종적으로 2에서 출발해서 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느낌. 자, 그 다음에 x가 1에서 2까지 움직일 때 이때 봅시다. 이때 g는 어떻게 되냐면 0에서 시작해서 2까지 올라가고 있죠. 0에서 2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아, 0에서 g는 2까지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그럼 그때 f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자, g는 f 입장에서는 정의역이거든요. 얘가 0부터 2까지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럼 0부터 2까지 움직이는 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지. 그때 f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터 2까지 움직일 때 f는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 모양이 요 안에서 1부터 2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게 잘 되면 좋겠다. 모르면 물어봐. 알겠지? 여기 정가운데는 2분의 3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5번. 함수 x가 집합 x가 1, 3이 있는데 x에서 x로 가는 두 함수 f랑 g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이때 저 값을 구하시오. 자, f라는 애가 있고요. g라는 녀석이 있대요. 근데 둘 다 x에서 x로 가는 함수래. 근데 꼴랑 1, 2, 3밖에 없어서 정말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g는 항등함수. 이거 되게 만만한 건데 항등함수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f는 1대1 함수래요. 오케이, 확인. 그리고 g3은 f3과 같은데 g3이 뭔지 알죠? 그래서 이 f라는 애도 3은 3에게 쏘는 녀석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를 보면 g2는 사실 2거든요. 항등함수라 이게 2f1이란 소리고요. g1은 1이거든요. 그래서 f2란 소리예요. 이게 다른데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가 f를 여기까지 봤지. 그럼 사실 둘 중에 하나야. 뭐 어떻게 둘 중에 하나냐면 이렇게 가는 거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는 거. 이 둘 중에 하나야. 파란색이거나 빨간색이거나. 그치? 자, 뭐가 맞을까? 뭐가 맞냐면 일단은 이 파란색이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두 개가 항등함수인 거죠. 선생님, F랑 G는 달라야 되니까 아니에요. 이런 말 없어요. F랑 G가 다르다 이런 말 없어.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F1은 1이어서 1이 되고 F2는 2니까 요거 되잖아. 둘이 같아 버려요. 다르다는 조건에 위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무서울 게 없어요. f 인버스의 3은 3에게 쏘는 함수값 그 x값이라서 3이에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f2는 뭐죠? f2가 1이니까 다시 한번 1을 대입하면 2가 나오겠죠. 그래서 2 더하기 3 답은 5가 됩니다. 네. 함수는 이해하고 풀면 어려운 게 없고 재밌어요. 그래서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보겠습니다.